네, 또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인 정치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정치인인데. 자, 김민지 기자 누구 얘기일까요?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요. 최근 당에서 영입한 인재들을 거론하면서 1호 인재 영입 대상자였죠. 이제 척수 장애인 최혜영 교수를 소개하면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해 돼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또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도 들었는데. 저는 전혀 어느 쪽을 낮게 보고 한 말은 아니고요. 그런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자주 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무의식적으로 했다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의도를 가지고 한 말씀이 아니고 분석한 얘기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사과를 아까 이제 드렸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 오늘은 저렇게 이제 사과의 발언을 했지만 정치권 앞바퀴에서는요 거센 비판이 있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다리가 좀 불편하죠. 신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나도 장애 가진 사람인데 정말 우라통침입니다라고 했고요.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입만 열면 막말이다. 진짜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새로운 보수당 이종철 대변인은 말실수가 잦은 거는요 천박한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해찬 대표 아까 목소리가 그냥 쓱 지나가서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 대표 말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픽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이거 보시면서 이 대표 발언이 장애인 정말 비하 논란에 휩싸일 만한 발언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타고나는 사람들,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No, 약해요, 약해.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신 분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얘기를 내가 심리학자를 통해 들었어요. 이 얘기는 선천적 장애인은 인생의 꿈이 없어서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비하하신 겁니다. 이 대표님. 이런 논란인데요. 우리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세요? 예. 그래도 이해찬 대표가 지난번에 또 유사한 사실은 말실수가 한번 있었잖아요. 어떤 거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전장치를 나름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의 얘기로 한 게 아니고 심리학자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이제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장애인분들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두 거대 정당의 이 양쪽 두 대표께서 다 좀 문제가 많으세요. 너무 말을 함부로 하셔가지고 계속 좀 서로 경쟁적으로 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황교안 대표는 최근에 그래도 말을 좀 많이 아끼는 방식으로 해서 말 횟수를 줄임으로 해서 그러니까 말 실수를 좀 줄이는 뭐 그런 이제 선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해찬 대표도 말씀의 숫자를 좀 줄이셔야 되지 않나. 절대량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좀 선거 이제 지금 총선이 말이에요.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하면 이게 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김평론가. 일단 저게 이제 뭐 생방도 아니었다고 해요. 녹화였으면은 유튜브 씀. 그렇다고 한다면 저거 게이트키핑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여당이니까 그렇죠. 능력 있는 여당이라면 라이브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좀 여당에 지금 문제가 좀 있으니까 좀 약간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어떤 겁니까? 이해찬 대표께서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하신 원로시잖아요. 원로시죠. 근데 이제 정치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이 수반돼야 되냐면 세상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공감에 기반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은 제가 저를 돌아봐도 저 말을 듣고 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못하면 나도 저런 부분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저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더 노력해서 안 되는 거는 놓으면 됩니다. 놓으면 된다. 지금 그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아까 이게 민주당의 유튜브 씀에서 나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데스크를 또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주고 계시네요. 한 12,000분 정도가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평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 대표님 발언 좀 실수하신 것 같네요. 이런 평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얘기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해찬 대표 말이에요. 근데 김 기자,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발언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도요, 이 말실수 때문에 논란을 빚은 바가 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이제 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런 비판에 휩싸여 왔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좀 모아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아주 많은데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도 베트남 여성들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그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그 한심한 사람들은 이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사를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해찬 대표가 2018년 12월에 한국 남자들은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선호합니다. 이주 여성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논란. 정치권에는요 멀쩡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죠? 아이고요, 저 정신장애인들 많아요. 2018년 역시 12월 발언. 정신장애인들 분들께서 저 발언 들으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매우 불쾌하시겠죠. 자,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집에서 그냥 다른 일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지난해 8월 발언 여성 비하 논란. 이종근 평론가님, 사람은요 실수가 한 번이면 이해가 되는데 실수가 반복이 되면 어떤 걸까요? 네, 그것은 의식적으로 사실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뜻이겠죠. 예.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그 특정 국가 또 이주 여성 또 다문화 가정에 상처를 한번 주었고요. 그 다음엔 이번에 발언과 연결돼서 장애인과 관련된 인식. 2018년 12월에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커졌었어요. 논란이 컸었죠. 물론 예. 한국당의 모 의원도 비슷한 발언을 해서 아주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는 이 정신장애와 관련된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된다, 정치인들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 예. 반향이 컸어요. 그렇다면 한번 반향이 컸을 때 자신이 무엇을 인식을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자체적인 어떤 정화, 또 반성, 또 이 교육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다시 연장선상에 있다면 예. 마지막에 발언도 여성에 대한 발언이었죠. 어허.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다면 지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저는 문제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게 지난번에 무의식이고 이번에 의식적으로 했지만 이번에 심리학자 말을 인용한 거 아니냐라는 발언이에요. 즉 이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게 더 문제다. 네, 그래서 예. 많은 정치인들이 문제는 뭐냐면 자신한테 있다라고 스스로 수긍을 하는 자세부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 얘기해봤고요. 이게 뭐 이제 꼭 선거 앞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정치인들은 항상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 발언을 늘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발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와 희망을 얻어야죠.